을지문덕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치다.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수나라는 고구려 땅을 자주 침략했어요. 영양왕은 어떻게 하면 국경 지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늘 고민했죠. 그때 한 신하가 들어왔어요. 폐하, 요동지역 관리가 편지를 보내왔사옵니다. 순간 영양왕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요동지역은 고구려와 수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요한 곳이어서 다른 곳보다 군사를 더 많이 두어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영양왕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를 읽는 영양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폐하, 수나라 양제가 100만 명이나 되는 수군과 육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저희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으니 폐하께서도 하루빨리 군사를 일으키셔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쳐 주소서. 편지를 읽은 영양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당장 갑옷을 준비하라. 그리고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고구려 대신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당장 수나라군을 물리쳐야 하오. 무찔러야 하오. 몇몇 대신이 말했어요. 그러나 많은 대신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대는 수나라 100만 대군이요. 우선 지금은 항복을 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힘을 모아 전쟁을 해야 하오. 그래요. 우리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에요. 많은 대신들은 질 것이 뻔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항복을 하고 수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영양왕은 답답한 얼굴로 알겠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그만두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 사람은 을지문덕이었죠. 을지문덕은 키가 크고 눈빛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을지문덕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항복하면 수나라 황제는 분명 폐하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요. 그런 후에는 고구려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목숨을 구걸하야겠소? 그럴 바에는 당장 나가서 싸웁시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의 늠름한 모습에 믿음이 생겼어요. 역시 그대는 용감한 사람이요. 오늘부터 그대가 고구려군을 총지휘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주기 바라오. 을지문덕은 영양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폐하. 반드시 수나라군을 물리치고 고구려를 구하겠나이다. 어떻다고요? 수나라에 항복하자고 했던 대신들은 을지문덕이 못마땅했어요. 누구는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질게 뻔한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오. 맞습니다. 일단 수나라를 안심시킨 다음 전쟁 준비를 해야 그렇게 해서 수나라를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어요. 우리가 항복해서 수나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수나라 사람이라 생각하면 하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고구려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잃기는 쉬우나 한 번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몇 갑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을지문덕이 이렇게 말하자 할 말이 없어진 대신들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고구려가 항복하지 않고 싸우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나라 사람들은 천하에서 수나라가 으뜸 가는 강대국이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수나라 근데 멸망. 모든 나라는 다 생겼다가 멸망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조그마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나라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어요. 아니지, 수나라는 자기 나라가 세계 중심이고 으뜸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 수나라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어요. 자신들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고구려를 건방지게 여겼던 수나라 황제 문제는, 황제 이름이 문제가 있네.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크게 지고 말았어요. 그 뒤 수나라 문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에 오른 양제는 소시탐탐 고구려를 빼앗겠다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서 고구려를 침입했던 것이죠. 그것도 실패. 반드시 고구려를 정복하여 돌아가신 아바마마의 원한을 풀어드리리라. 양제는 곧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수나라 100만 대군의 이야기를 들은 고구려군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군사들의 수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가 적어도 지혜를 모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불안해하는 장수들을 달랬어요. 을지문덕은 우선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서 요수와 압록강, 살수에 숨어있게 했죠. 요수는 요즘 중국의 라오어강이라고 하고, 살수는 오늘날 청천강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인가 봐요. 근데 이거 고구려가 뭐 광개토대왕을 그 고주순 땅 거의 다 차지하고 갔대요. 네, 맞아요. 원래 중국의 많은 부위가 고구려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되게 아쉽지. 그걸 그대로 유지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막 이만하지가 않고 이만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군사의 수가 적어서 걱정인데, 이렇게 군사를 나누면 어떻게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장수들은 을지문덕의 계획에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을지문덕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수나라 100만 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가는 자는 얼마 되지 않을 테니. 다른 장수들은 을지문덕의 작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수나라 100만 대군이 드디어 요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요수가 중국의 라오어강이래요. 지금 더 중국 쪽에 있는, 거기도 이제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싸운. 그리고 배에 올라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강변에 숨어있던 고구려군이 수나라군을 향해 활을 쏘아댔어요. 배 안에 있던 수나라 군사들은 미처 활을 쏠 겨를도 없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물에 빠져 죽었죠.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많은 수나라 군사들이 요수를 건넜어요. 비록 강을 건너긴 했지만 한바탕 싸움을 치른 후라서 수나라 군사들은 지쳐 있었죠. 그 순간
천지가 뒤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소리. 와, 시작. 와! 압록강변에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실제는 막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겠을 거 아니야. 응?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이 소리를 듣는 상대편 군사들, 사람이 3명 있나 본데? 이런 게 아니라 소리 더 크게 지르면 5명 있나? 더 크게 지르면 10명 있나 본데? 여러 사람이 더 크게 지르면 100명 있나 봐? 뭐 이렇게 사람이 더 적군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와! 이 정도 있겠어? 훨씬 더 막 정말 지금은 새벽이니까 아빠가 이 정도 한 거지. 더 크게 질렀을 거야 아마. 목이 터져. 압록강변에 숨어있던 고구려의 군사들은 수나라 군사들을 공격했어요. 겨우 숨을 돌리던 수나라 군사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허둥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해라. 수나라 양제는 살아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황제가 직접 왔네. 두 번이나 고구려는 근데 싸울 때는 그냥 갑옷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원래 전쟁터에서 황제가 앞에서 막 칼 들고 챙챙챙 싸우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상대편 우리 하이리가 을지문덕 장군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냥 죽여. 그치? 저기 왕이잖아. 저 사람을 죽여? 아빠는 죽이진 않을 것 같아. 오히려 그 사람을 가서 팍 말에서 떨어뜨리고 사로잡아가지고 너희들 황제가 죽고 싶지 않으면 모두 싸움을 멈춰라. 모두 물러가라. 이렇게 뭐 시켰을 것 같아. 왜냐면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 상대편 군대들. 아니면 하이 말대로 정말 황제가 죽어도 죽어버리면 황제가 죽었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군대의 제일 높은 사람 여기는 이제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겠고 만약에 이제 어떤 장군이 이끌면 장군이고 이런 사람들은 직접 막 칼 들고 앞에서 싸우지 않고 저 뒤에서 이제 자 1번 군대 이쪽으로 보내라. 2번 군대는 뒤로 돌아서 공격하고 3번 군대 싸움 척하다 뭐 이렇게 좀 뒤에서 있어요. 두 번이나 고구려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양제는 조금씩 겁이 났어요. 하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구려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드는 것뿐이다. 이제 요동성으로 쳐들어가자. 양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나라군은 함성을 지르며 요동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요수를 건너면서 많이 지쳐있던 수나라의 군사들은 요동성 전투에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폐하, 차라리 요동성을 두고 곧장 평양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이 양제에게 말했어요. 양제는 이대로 물러서는 게 몹시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중문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하니 자존심은 잠깐 접어두자. 평양성은 이거 뭐야? 앞에 줄게. 여기가 더 앞에 있잖아요. 근데.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답게 탄탄한 성벽에 둘러싸여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죠. 양제는 평양성을 꼭 손에 넣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고구려 군사 몇 명이 나타나 수나라 군을 공격했어요. 하하하, 고구려는 군사들이 다 도망간 모양이군. 양제는 낡은 갑옷을 입고 비실비실 움직이는 고구려 군사들을 비웃었어요.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공격하라. 양제가 명령을 내리자 수나라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고구려 군사들을 뒤쫓았어요. 사실 고구려 군사들은 을지문덕이 시킨 대로 움직였어요.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사들을 살수 쪽으로 꿰어내려는 것이었죠.
고구려 군사 몇 명이 수나라군을 유인하고 있을 때 을지문덕은 살수에 뚝을 쌓는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살수가 어느 강대 있죠?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살수는 이제 우리나라죠. 오늘날의 청천강이래요. 평양성이 여기고 뭐 여기에 있는 게 청천강이래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 국경은 여기인데 여기서 많이 내려오긴 했네, 그죠? 군사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는 백성까지 모두 와서 흙과 돌을 날랐죠. 이 사람들 표정이 어때? 응? 안 좋아요? 응? 뭐 걱정하는 것 같아? 진짜? 아빠는 뭐 이러는 거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빨리 튼튼하게 빨리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전쟁 중에 난데없이 뚝을 쌓으라니. 그러기 말이야. 사람들은 투덜거렸어요. 이때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에 항복하기로 했대요. 뭐야? 결국 항복할 거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정이구나.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기어코 우겨서 전쟁을 시작한 거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비겁하게 항복을 해?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을지문덕 장군님은 지략이 뛰어난 분이셔.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서 뚝이나 쌓자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겨우 마음을 돌리고 뚝을 쌓았어요. 고구려 군사들은 군사들을 쫓아서 살수 근처에 다다른 우중문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을지문덕이 항복의 뜻을 담아 보낸 편지였죠. 장군의 지략은 하늘만큼 높고 장군의 용맹함은 땅을 꿰뚫을 정도입니다. 이제 수나라에 항복하오니 저희의 항복을 받아주소서. 편지를 읽은 우중문은 우쭐해졌어요. 부하하하, 수나라와 나를 우습게 보다니 이제야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는구나. 그때 을지문덕이 수나라 진영에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감히 장군을 몰라보고 이런 일을 저질렀나이다. 을지문덕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우중문은 마음을 놓았어요. 내일은 평양성으로 오시죠. 고구려 왕이 평양성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수나라 황제께 문서를 올릴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이렇게 말하고 수나라의 진영을 나왔어요. 우중문은 이 소식을 양제에게 알렸죠. 다음날 양제가 이끄는 수나라의 군사들은 한껏 들뜬 기분으로 평양성으로 향했어요. 항복을 받으러 가는 길이니 양제를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긴장이 풀어졌죠.